그러면 일단은 제가 세 번째 꼭지에서 Y자에 대한 부분을 눌러놨기 때문에 사이드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메인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장기, 검단, 계양,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광명, 시흥, 가산,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 강동, 교산까지만 나와 있어요. 장내 8단까지 색깔이 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선들은 어떤가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어떤 시장의 얘기들을 같이 생각하셔야죠.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타이밍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좀 특이했던 점은, 원래는 부천종합운동장이 7호선이에요. 또 가산도 7호선입니다. 그래서, 노선만 놓고 보면, 가산 쪽보다는 더 위로 가는 게 나아요. 구로역 쪽으로. 맞죠? 구로역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그런데 이제 광명시흥이라는 3기 선순위가 등장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광명시흥을 빼다 보니, 구로 쪽으로 빠지기에는 노선이 너무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현재 위치가 광명시흥의 가장 중간에 중심 상권 쪽이거든요. 그쪽까지 빼면서 가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천종합운동장과 가산은 7호선이 좀 물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분명 대안으로 구로역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광명시흥으로 뺐기 때문에 우선권, 기득권 정도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사당, 강남, 삼성, 잠실 끝났죠. GTX A, B, C 중에 이러한 임팩트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D가 등장하는 순간 현재까지 제가 볼 때 노선은 C가 제일 이뻐요. 근데 만약에 D가 등장하면 D가 제일 이쁜 노선이죠. 왜냐하면 가고 싶은 곳들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D노선만 타면. 그럼 노선 축대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당, 강남, 삼성, 잠실 핵심이죠. 그거에 비하면 A 보세요. 삼성, 서울역, 글쎄, 그렇죠? 서울역에 뭐 이렇게 모르겠죠. B 보세요, B. 서울역, 청량리, 용산, 여의도 나쁘진 않지만 또 그렇게 막 확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수요가. C는 뭐 C도 마찬가지지만 그 삼성 가잖아요, 맞죠? 청량리, 왕십리 그거보다는 삼성을 간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어쨌든 과천 쪽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정부나 경기 북부권에서는 이게 제일 빨라요. 확연하게 빠릅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확연하게 빠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의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광역적 측면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강남권으로 이동하기에 이 노선만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걸릴 게 3, 40분이면 간다는 거니까. 그런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B보다는 AC가 난 거고 AC 중에는 약간 C가 우선권이 있고 근데 D가 등장하면 D가 최고인 거죠.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좀 또 특이했던 게 또 강동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하남으로 표기했다가 이제 강동으로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강동역, 천호역 사이에 강동역으로 가는 축대가 좀 보입니다. 교산은 지금 위치상으로 보건데, 교산 중앙역 쪽, 그 이제 휴게소 쪽이 이제 뉴욕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기지라는 게 있어요. 차량기지를. 한 5만 평에서 6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장기 쪽으로 빼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글로 갈 가능성에 대한해서 한 80% 정도 보여져요. 만약에 이 차량기지를 8당 쪽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좀 상수도 보호구역이어서 좀 저는 제가 보기에 지형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교산에서 저쪽으로 이쪽 고속도로 사이에 보면 그 톨게이트 옆에 약간의 경산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부지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팔당도 대안이고 그 휴게속조도 대안이고. 그런데 쉽게 보면은 장기 쪽, 김포 쪽에 특히 통진 쪽에 사이드하게 역을 차량 기지를 세우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디노선 검토할 때 통진역이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쪽에 평지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기지로 하고 아무래도 통진역에 역을 하나 더 세워줄 수 있겠죠. 맞죠? 덕정역에 여기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싫어하죠. 그 뭐 5만 평, 6만 평 되는 차량 기지가 오는 것들은 뭐 아주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피 시설은 분명하죠. 그런데 역을 세워준대. 이러면은 또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뭐 세부적인 것들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마지막 꼭지로 그럼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타이밍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좀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요 2014년 15년 그때도 제가 교통방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면 GTX가 개통한다. 그러니까 대세는 GTX고 특히 수도권을 기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2014년 15년 얘기를 했었고요.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게 10년 후에 개통을 한 거예요. 올해. 솔직히 저는 상당히 감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의 노선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역을 찾아가면서 현장 스케치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나중에 바뀔 거다.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막 토지 보상하는 상황에서 막 이제 부지 조성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고 빨간 그 깃대 하나 꽂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요. 그래서 개통을 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요. 좀 감격스럽죠. 그게 올 초 GTX 개통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뒤로서는 2034년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36년 막 이렇게 34, 35, 36. 그러니까 제가 10년 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이 방송을 보셨으니까. 맞죠? 구독, 좋아요 이쯤에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 그런데 저는 역세권이라고 했잖아요. 역세권. 부동산을 같이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 발표, 이벤트, 가격의 변화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좋냐? 5차 철도망 발표 전에 들어가는 게 좋냐? 급할 건 없어요. 왜? 전체적인 중장기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하철 하나 개통한다라고 가격이 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입지와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지하철 하나 개통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흐름과, 맞죠?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에 따른 이런 것들의 가격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맞죠? 학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노선을 좀 볼 때 저는 투자적 관점의 어떤 이벤트라고 하면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예타를 할 겁니다. 그럼 예타를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발표 전에는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맞죠? 첫 번째, 예타 발표 전. 그러니까 5차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너무 염두를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때 나오는 얘기는 이미 올 초에 나왔던 얘기랑 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화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려면 예타다.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되기 전, 불확실하니까 그 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예타 발표 전, 그다음 두 번째, 기본 계획 고시를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요. 해볼만 합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게 기본계획 고시예요. 고시 발표 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간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민간 사업자, 그러니까 기본계획 때 이 사업은 하는 게 좋습니다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돈이 뭐 3조 원, 4조 원, 이렇게 5조 원, 6조 원, 7조 원 이렇게 막 들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못 대니 이거는 민간 사업으로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막 이렇게 나오고, 분명히 다른 노선들은 제안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재정 사업으로 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요 노선은 침을 흘릴 거라는 거죠. 예, 맞죠? 예, 침을 흘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 협약 우선권을 갖고, 그 다음에 실시 협약 체결을 하고,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가 다 고만고만할 때 옵니다. 1년, 2년 사이에. 그때가 또 타이밍이죠. 이미 그때 상당수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공사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철도는 선반영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노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막연하다기보다는 좀 먼 미래, 그러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른 노선 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설명을 안 해요. 왜? 아니, 설명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되지 않는데 뭔 설명을 해요. 맞죠? 예, 쉽지 않은데 뭔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여러분들의 확신을 주는, 조금 더 믿음을 주는 이러한 얘기로 방송을 좀 촬영을 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크게 편집하지 않고 올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정말 디노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댓글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돼요. 맞죠? 저와 이렇게 결을 같이 가고 싶은 분들 댓글에 써주시고, 찾아오세요. 저희 사부 쪽으로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저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해 드릴게요. 맞죠?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그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A 노선에 투자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동탄 아무도 안 볼 때 보라 했고요. 구성역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역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에 갔죠. 제가 막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조금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죠? 진행 과정을 오래오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GTX 디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